자, 이 미투 지금 확산이 일파만파입니다. 지금 뭐 문화계, 예술계, 교육계, 종교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소식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명지대 연극영상학부 지금 문제가 일파만파인데요. 4명 모두 지금 남자 교수 4명이 지금 다 성추행해가지고 지금 뭐 보직해임되고 사퇴하고 그랬다는데 지금 더 충격적인 일이 나왔어요. 학과장 박중현 씨는 여자 학생들 성적요리뿐만 아니라 남학생들한테 목 꺾어놓고 술병 막 따르고 뭐. 지금 이 남자 교수가 단 4명입니다. 4명이 다 걸린 거예요. 우선은 처음은 중견 연기자인 최용민 교수가 발단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학생들의 제보, 폭로 이게 잇따랐는데 보니까 이모 교수, 박모 교수, 또 조 교수인 안모 교수 지금 이렇게 모두 다 이 성추행에서 자유롭지가 않은데 지금 여기서 조금 이름이 그동안 덜 알려져서 이제 조금은 가려져 있었지만 박중현 교수는 좀 이 강도가 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2의 이윤택이다.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 이 실습실, 편집실에다가 안마방을 꾸몄어요. 학교 안마방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파티션을 이제 쳐놓고 안에다가 이제 침대 같은 것을 갖다 놓은 모양입니다. 지금 저거군요. 그리고 저기서 여학생들을 불러다가 안마를 시켰는데 그 시간이 서너 시간에 달했고 이 여학생들이 이제서야 터트린 이야기들을 보면 아 정말 이게 강도도 심하고 가관이 아닙니다. 뭐 다리 사이에 손을 넣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남학생들에게도 술자리에서 강제로 목을 뒤로 꺾고 머리채를 잡아다니고 목에다가 술병을 집어넣어서 억지로 술을 먹이고 심지어는 상당히 이 센 구타가 또 벌어졌던 것도 나와서 이게 학교인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연구실 안에 저런 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보통 이제 뭐 성희롱, 성추행은 은밀하게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경우는요. 모든 사람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도 했대요.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매트 깔아놓고 안마를 시킨 거예요. 학생들이 있는데. 네, 학생들이 있는 데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는 내용들이 뭐 그런 소리, 뭐 약간 힘들면 약간 신음소리가 나면 그건 네 남자친구 앞에서는 그런 소리 내야지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박정현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37명 학생이 진정서를 냈어요. 37명이나요? 37명이 진정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제2의 이윤택이라는 표가 나옵니다. 그 진정서에. 제2의 이윤택. 그러니까 이윤택에게는 황토방이 있었다면 박정현 교수에게는 아까 영상 편집실이 있었던 거고 그곳에서 사실상 이 여학생들이 그냥 전속 안마사였다는 얘기까지 하고 거의 뭐 은밀한 부위에 손을 대거나 뭐 그런 것도 부지기수고 본인이 거의 바지 지퍼를 거의 반쯤 이상 내리고 물파스 같은 거 바르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하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참 저도 힘든데 거기다 이제 더 나간 건 이제 비비탄 아시죠? 비비탄을 여학생들한테 겨눠서 직접 사냥을 했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한 여학생은 목 뒤에 비비탄을 맞아서 그 멍이 아주 시퍼렇게 들 정도였는데 그리고 학생들 쏘러 다닌다고 계속 학교를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제보들까지 있어서 뭐 이건 이윤택 씨를 좀 넘어서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아니 이 정도면은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형사처벌감이고요. 마지막 비비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특수상해입니다. 이거는 위험한 물건이에요. 눈 같은 데 직접 맞으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강의실에서 여학생들한테 그렇죠. 아니 도대체 학교 문화가 어땠길래 이러한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좀 조직적으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이 그냥 일개 교수가 아니라 학과장이었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학과장이래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공공연히 누구 들어오라고 해라, 누구 들어오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여학생들을 불러들였고 그리고 또 뭐 안마는 음기와 양기가 만나야 된다 이러면서 여학생한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했다고 하니까 근데 학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의 거역을 못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2의 윤택이라고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때처럼 고참급의 누군가가 여학생들을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준 역할도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의 조직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학생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나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하기도 했는데 누군가가 안마를 거부하면 이 학과장이 수업을 거부했답니다. 그럼 나는 수업을 못한다. 세상에. 그럼 또 학생들이 학과장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 정도로 이 학과의 문화가 지금 이상했으면 그런 일이 있어서 학생들은 자기가 피해자면서도 가해자한테 사과까지 해야 되는 여학생들이 이렇게 억지로 안마를 하면서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러고 있는 모습을 예. 우리 부모님이 보시면 어떻게 그럼요. 생각할까 예.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를 못하고 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학과 내의 봉건적인 분위기 예. 이건 확실히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조선일보 단독으로 입수한 이 진술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처음 표현을 드리다 보니까 좀 직설적인 표현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점은 저희가 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영화계도 지금 오달수 쇼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재촬영이니 재편집이니 뭐 이걸 난리가 얘기가 났죠. 나오는데 이게 난리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쉽지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영화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개봉 예정인 영화가 4편인데 그나마 조연으로 비중이 작은 것. 신과 함께 속편이에요. 예. 인과 연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신과 함께 예, 올 속편. 8월 이제 개봉 예정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오달수 씨 부분을 전면 재촬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예. 출연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나마 덜 들 거고. 그나마 조연이니까. 네. 지난해에 1, 2편을 함께 찍어서 예.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 근데 이게 이제 발목을 잡는 게 돼버린 건데 예. 예. 400억 정도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1000억 이상 매출을 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에 1000만 관객을 훌쩍 넘었지 진짜 않습니까? 대박이라군요. 예. 그래서 재촬영 비용이 뭐 한 예를 들면 10억이 들던 20억이 들던 감소할 수 있고 올 여름에 개봉하는 영화는 오달수 이 역풍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워지겠다. 네. 큰 결정을 한 겁니다. 오. 문제는 남은 3편인데 남은 3편은 이게 중소규모 영화예요. 아. 그러니까 영화 제작비가 한 50억에서 80억 정도예요. 예. 예. 그런데 오달수 씨의 비중이 커요. 이 3개가 다 예. 지금 개봉 대기 중이에요, 올해. 그런데 이건 벌써 다 촬영이 돼서요? 다 촬영 끝. 이제 편집해서 개봉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야말로 유탄을 맞은 거죠. 3편 모두 다. 예. 재촬영을 하게 되면 적어도 10억에서 20억이 들어가는데 신과 함께 상황하고 다른 게 지금까지 투입된 제작비의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을 다시 쓰면서 예. 영화를 다 고쳐 찍어야 되는데 오달수 씨 분을 빼고 다른 배우를 투입해서 찍으려면 예.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다시 찍는 그러네요. 거나 완전히 다름이 그렇죠. 없습니다. 마찬가지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재촬영 결정을 못 내렸고 야. 이 3편은 예. 어떤 고민이냐면 좀 이 개봉을 연기하자. 연기하자. 뭐 예를 들면 1년, 2년 기다렸다 개봉하면 어떠냐. 여론이 잠잠해질 때 그런데 기다린다고요? 잠잠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예. 화면을 보는 순간 관객들에겐 오달수 씨가 다시 연상된단 그럴 수 말이에요. 있죠. 예, 예. 사라질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뭐 몇 달 지났는데 오달수 씨가 완전 무고였다. 예. 예. 이런 성폭행, 성추행이 없었다. 이렇게 자유로워지면 이건 다행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왜냐하면 예. 본인이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에선 이미 낙인 찍힌 천만요정의 영화를 관객들이 보겠는가 이런 걱정이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소속사도 오달수 쇼크에 크게 빠진 상황이고 그럴 굉장히 거예요. 곤혹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자,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재촬영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원체 그 2편의 분량이 작아서 거의 뭐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예, 저 들은 건 없습니다. 아이고. 네, 들어보셨는데요. 네. 만약에 이 영화를 다시 재촬영하게 되면 그 돈은 누가 되게 됩니까? 일단 통상적으로 이제 배우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어떤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내용 중에 이제 이 영화를 촬영하고 나중에 개봉하는 그 전 단계에서 뭐 형사 고소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그럼 배우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대부분 있어요. 아, 예.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요즘의 영화가 한 사람이 돈을 다 넣는 게 아니라 투자를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자본 투자자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50억짜리 영화라고 치죠. 그래서 투자를 막 했는데 제작사 영화 만들어 놓고 이제 오달수 씨를 결론했는데 오달수 씨에게 아무런 법적 액션 안 하면 잘못하면 배임 될 수도 있어요. 배임까지? 배임죄가 될 수 있죠. 아니 이 돈을 모아놓고 영화 찍은 쪽에서는 투자자들 돈 받아놓고 손해 발생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 예, 예. 그래서 아마도 법률 검토를 대부분 했을 텐데 예. 결론은 쉽지 않습니다. 오달수 사건은. 왜냐하면 이게 영화 계약을 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25년 전 일이에요. 맞아요. 25년 전 일이 갑자기 지금 튀어나온 일이기 때문에 이걸 오달수 씨에게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도 의문이 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아. 이게 이 지금 성추문이 지금 발생한 거여서 문제가 됐다면 이거 당연히 오달수 씨가 100%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생각지도 않은 25년 전 사건이 지금 불거져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 영화 촬영 과정에서 그 이후에 개봉 전까지 오달수 씨가 잘못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예. 야. 그리고 좀 이게 애매하게 뭐 오달수 씨가 지금 이 사과문을 보면 뭐 연애 감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명확하게 시인했는지 부인했는지도 조금 애매해요.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오다르스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지금 제약사 입장에서 아주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25년 전 일이라면은 공소시효도 사실상 공소시효 문제도 그건 아예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쪽 입장에서는 배우가 뭔가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다시 찍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걸 손해를 물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들이 다 있는데 그 조항의 효력이 25년 전 사건에는 미치지 않을 거라서 많다는 거죠. 법률적인 문제 상당히 지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미투 운동이 해외에서 먼저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거기도 진행이 되나요? 재촬영하고 뭐 재편집하고 그래요? 헐리우드는 지금 미국이 미투 운동 관련해서 나오는 성추문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우리나라랑 영화 제작비 규모가 다른데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블록버스터 뭐. 근데 그 에일리언 만들었던 리들리 스코트 감독이 신작을 제작을 했는데 신작의 주연 배우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케빈 스페이시였던 거죠. 케빈 스페이시가 영화 개봉 불과 한 2달쯤 전에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 개봉 직전인데 개봉 취소, 주연 교체, 전면 재제작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 재정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럼 케빈 스페이시가 뭘 물어준 건지 그 소식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아직 없는데 일단 재제작은 했습니다. 이야, 배급 일정이랑 이런 게 정말 다국적 회사라서 전 세계랑 다 연관돼서 천문학적인 액수일 텐데.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지금 업계 전체가 미투 운동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뭐 배급이고 뭐간에 걸렸다 하면은 일제히 전면 중단 이게 하나의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된 거죠. 미투 운동이 그러니까 거대 자본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네요. 아니 지금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왕의 남자 이거 1000만 관객을 넘게 동원한 작품의 원작자 분이시라고 해야 되겠죠. 김태웅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한예종 교수. 한예종이면 우리나라 예술계를 정말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기둥이라고 볼 수 있죠. 6개 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뭐 연극, 영화, 무용, 이 국악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내부에서 또 학생들의 개정이 폭로 운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88명의 학생이 공동 계정을 만들고 여기서 학교 내에 이제 또 성추행 사례를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김태웅 교수가 대중들은 잘 모르지만 국내 최초로 1000만을 넘었던 이준익 감독의 영화가 왕의 남자인데 그럼요. 이 왕의 남자에서 이준기 씨가 혜성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강우성 씨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 극작가이면서 교수인 김태웅 씨가 원작자인 거예요. 왕의 남자에. 그런데 이제 이 교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학생이 이제 휴학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우리 학교에 이렇게 예쁜 애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래 한 곡 부르면 휴학 승인해주마. 아이고야. 그리고 또 수업에 들어온 여학생 보고 너는 왜 딴 교수 수업에는 예쁘게 차려입고 가면서 내 수업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오느냐. 이거 아주 외모를 가지고 성추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업하는 날보다 술자리가 잦았다. 이게 학생들의 표현이고요. 술자리가 잦다 이거 위험하죠. 그리고 여학생은 옆에 앉히면서 자 우리 과 애들은 예쁘지가 않아서 내 옆에는 예쁜 아이가 앉아야 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명 시인인 황모 교수도 역시 이제 폭로가 많다라고 지금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예종 사태는 조금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거요? 2016년에 388명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2년 전에 이미요? 근데 이때는 미투라는 운동이 없었죠. 우리나라에. 이때 뭐가 있었냐면 땡땡 대학 옆 대나무 숲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대나무 숲은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하는 그 조직에서 벌어지는 말 못할 이야기들을 내부자들끼리 커뮤니티처럼 폭로하는 뭐 예를 들어 TV조선 옆 대나무 숲 그럼 이제 엄성섭 앵커에 대한 뒷담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였는데 이 당시에 한예종 이 관련 게시판에는 388명이 이런 성추행 얘기를 터뜨려서 당시에 한 달 사이에 이 300명이 넘은 거예요. 학교 쪽에서 이 바른 성문화 TF 태스크포스를 만든 겁니다. 학교 내에. 그래서 이 교수들에 대해서 이 성희롱 방지 교육하겠다, 예방하겠다, 교내의 모든 CCTV를 전수조사하겠다, 철제문으로 보안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년 후에 거의 나아진 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대로 그냥 아유. 자 지금 뭐 배우 조민기 씨 상황도 지금 굉장히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거의 뭐 화수분 수준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경찰 수사 받는다면서요. 이번 주에 받을 것 같은데요? 소환이 될 건데요. 일단 피해자 8명 진술도 확보를 했고요. 얼마 전에 뭐 강간 미수 사건이 있었다는 폭로도 있었고
또 이 사실 모든 대중들을 정말 경악에 충격에 빠뜨렸던 카카오톡 또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내용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경찰이 기초 조사는 다 마친 것 같고요. 이제 조민기 씨를 불러서 조사할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조민기 씨는 뭐 경찰 수사에 뭐 자기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면 굉장히 중한 처벌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강제추행죄로 전과 없이 실형 선고되는 사례도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럼 직장 내 성추행에서 어렵게 본인의 목소리를 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집행유예 받고 돌아와요. 그러면 같이 그 다녀야 안에서 되는데 살 수가 그럼? 있나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또 하나 이게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업무상의 위력, 그러니까 좀 전에 교수나 아니면 뭐 이윤택 씨나 이렇게 직접 사람을 때리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성범죄가 사실 권력형 성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권력형 성범죄를 규정하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이제 뭐 거기에는 뭐 추행도 있고 뭐 가름죄를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훨씬 낮습니다. 낮아요? 네, 이것도 놀랍죠.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파렴치할 것 폭행이나 같은데. 협박이 없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집행유예는 고사하고 벌금형 조금 나오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게 이렇게 미투 운동이 확산될수록 지금은 분노하지만 나중에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거 못 보면 피해자들은 또 2차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사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또 국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반드시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현재까지 폭로로 밝혀진 조민기 씨 피해자 뭐 10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청주대 학생들의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교수님이 마음에 드는 애를 불러서 와인을 먹자고 하면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술을 먹고 너를 뭐 이렇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따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스킨십 한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1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조민기 씨 실형이 나오거나 뭐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지금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조민기 씨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많으니까. 많아서. 네, 다수의 피해자고 지금 조민기 씨가 전과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동일한 전과가 없으면 그건 이제 양형에서 좀 유리한 사유가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한다면 조민기 씨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피해자가 한두 명 정도 되는 좀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명이 조병기 씨인가 보죠? 네. 아 그런가 보네요. 그런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민기 씨는 지금 내부에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구속영장 청구도? 그런 내용도 지금 조금씩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조민기 씨가 여학생들한테만 성희롱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남학생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민기 씨에 대해서 폭로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건데 처음에 나온 것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근데 그 다음에 충격을 받은 게 그 학교 여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 강간 미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 게 여학생,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남학생을 대상으로 굉장한 폭언을 평소에 했고 그 폭언 중에서는 남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내용도 있었다.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조민기 교수는 마치 예술대의 왕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술대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누구도 뭐 제지할 수가 없었고 우리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절대 권력으로서의 갑질의 형태가 여학생한테는 성폭력 남학생한테는 폭언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법적인 문제하고는 별개로 사회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죄질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민기 씨가 더 비난을 받는 이유는요. 방송에 본인의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나와서 너무나 그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거에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예를 들면 처음에 그 여학생에게 이런 말을 한 게 알려졌죠. 너는 내 딸 같아. 딸하고 같은 나이야. 딸하고 같은 나이인 제자를 딸 같다고 하면서 뭐 뽀뽀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이제 성추행을 저질렀던 정황들이 나와서 이 딸을 개입시킨 발언 자체도 좀 충격적인데 그랬죠. 대중들이 놀랐던 것은 조민기 따뜻한 아빠 아니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딸바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에서
이 지금 조민기 씨 가족에게 지금 2차 피해가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한테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나 딸의 SNS를 또 몰려간 일부 누리꾼들이 거기다가 이제 악플을 다는 거죠. 당신 남편이 성범죄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가 또는 이제 딸한테는 뭐 당신 딸만 귀하고 남의 딸은 함부로 해도 되느냐 이제 이런 또 화가 날 법은 한데 딸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좌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인과 딸에게 대한 좀 가해는 절대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숙하게 조민기 씨의 죄를 묻고 처벌해야 되는 것이지 가족들에게는 없어야 되는 이게 지금 좀 약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조민기 씨 외에도 지금 다른 이 가해자의 가족들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 이 조민기 씨 말고도 또 있잖아요. 연기자로 이 가해자가 됐던 분 사죄하고 근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 딸 바보로 알려졌고 딸이 연기자거든요. 그래서 조모양이라든가 이런 양상이 좀 일부 확산되고 있는데 공부는 이해하지만 가족들이 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럼요. 오히려 가족들도 가장의 이런 모습에 큰 충격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피해자죠. 더 심리적 충격은 큰 피해자고 이제 가장이 이제 일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어려움에 이제 처할 수 있는 이 가족들인데 여기에 대한 비난은 좀 자제해 주십사. 너무 방송을 통해서 지나친 여론 재판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해질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인가요? 정말 충격적인 또 사건이었습니다.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대학 교수가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천만다행으로 이제 가족에게 발견이 돼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인에게 이제 장문의 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을 보면 물론 지금 이분의 이 유서의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단정하기 좀 쉽지 않아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본인이 이제 강의를 지원해줬던 사람인데 그 피해 여성이 강의를 그만둘 상황이 되니까 나를 이곳저곳에 음해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유일하게 잘못했던 건 이 여성과 둘이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뭐 모텔이 보니까 저런 데 다니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라는 얘기를 했다. 이거는 성희롱적 발언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바로 이걸 정정을 하고 바로 잡았는데 이 발언 하나만 가지고 계속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일삼았던 사람이라고 음해하는 거에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밝혀서 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뭐 자살 기도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 사안의 실체는 또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분이 유서에 쓴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또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진짜 피해를 본 분들이 마치 엉뚱하게 무고한 것처럼 돼버리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유서의 내용대로인지 실제 제대로 된 뭐 이렇게 확실한 성추행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진실 공방은 이제 경찰에서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수가 자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걸 신고한 여성한테 또 일부 비난의 목소리가 있을 가능성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요. 무고일까 이런 얘기 나오죠. 요즘에 네티즌들이 또 혹시 미투 운동에 편승해서 무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또 상대편한테 또 이제 공격의 창을 들이대는. 김어준 씨 청와대 청원도 사실 그거 그런 나중에 무고 없던 걸로 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수의 학교의 경우에 지금 성추문에 휩싸인 분이 한 분도 아니어서 이게 해당 교수에 대해서 이 어떤 피해를 증언한 여성이 누군지 확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괜히 또 그 학과의 다른 여성들한테 다른 다른 교수에 대해서 피해를 증언했을 뿐인데 엉뚱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인 시도를 하면서 말을 남겼다고 해서 그 말이 진실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편 여성을 공격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냉정하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교수와 제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불거지면서 앞으로 대학과 뭐라 그럴까요? 학내 문화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얘기 나와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지난 금요일 뭐 2일이 개강이었죠. 저도 개강을 했는데 많은 교수님들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먼저 학생들과의 술자리는 절대 피한다. 그리고 이제 이성을 배석한 이 강의실 외적인 모임은 절대 없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좀 이제 삭풍이 분다. 꽃샘추위가 보통은 개강 파티하는 주거든요. 이번 주가. 그래서 학과마다 강의마다 뭐 술자리도 있고 적어도 티타임 정도는 있는데 이제 학생들과 접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교수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이 권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학생들한테 훈훈한 모임을 제안할 수가 없어졌고
그럼 뭐 제자들이 교수님 우리 한잔 해요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에 허허. 절대 조용한 그런 상황인데 아까 그 자살 시도 관련해서 지난해의 상황을 하나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어떤 거요? 지난 가을에 교수 한 분이 실제로 자살했어요. 유망 조각가였어요. 이분은 이제 예. 미대 교수라 예. 성추행 음해를 받고 억울하다 자살했는데 예. 그 음해한 게 학생의 대자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대자보를 종용해서 쓴 거였고 예? 같은 학과 B 교수가 자신에게 성추행 의혹이 몰리자 예. 다른 무고한 교수의 이름을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어머. 그런데 이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이 있는 C 교수가 시킨 걸로 밝혀져서 예. 결국은 무고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게 한 교수가 이 예. 장래가 촉망되는 조각가가 자살했는데 학내에 이 얽히고 설킨 성추행의 먹이사슬이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대1 관계가 아니라 예. 학과에 있는 여러 교수가 여러 학생들에게 지금 이제 마구 어쩌면은 이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예. 폭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이걸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예. 아주 차분하게 한번 대응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뿌리를 자, 뽑아야죠.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사절단이라고 할까요? 대북 특사들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전에 방한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김여정이 있었죠. 다시 한번 어떨까요? 등장을 할까요? 김여정? 김여정이 뭐 사실상 지금 북한이 인사 아닌가요? 지금 느낌상으로 보면. 그래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김여정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가장 당당한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어허. 그 정도로 본인의 위치가 확고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북 특사단도 김여정 다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만날 것이다. 네, 물론 김정은과 이제 뭐 북미 간의 대화 관련해서 이제 그 주제가 주로 되겠지만 예. 그 주변에 김여정은 항상 카메라에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카메라에 조선중앙TV를 보일 우리가 것이다. 유심하게 봐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김여정은 근데 방한에 대한 어떤 소회를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이 이방카 보좌관은 확실한 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It was a wonderful first visit and just exciting and beautiful, and I look forward to returning very soon. Did you have a meeting with Did you have a meeting with North Korea? 기자의 거듭된 북한 질문에는 대답 안 하고 환상적인 네. 방안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방카가 K-팝에 완전히 빠졌다는 또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또 호들갑 떠는 걸까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 매체가 그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요? 예, 미국의 매체가 미국의 무슨 뭐 황색 매체 그런 것도 아니고 정식 큰 매체에서 이방카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K-팝 팬이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미국 매체가 보도를 하니까 그리고 이방카가 뭐 CL이라든가 엑소의 SNS 팔로잉도 하고 예. 그리고 내 딸한테 한국어 노래도 가르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우리 아이들이 뭐 엑소 뮤직비디오를 기계로 이 경상 기계로 보여줬더니 밤마다 뭐 댄스 파티를 벌인다 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물론 이제 의례적으로 외교적인 수사 차원에서 우리가 당신들 참 좋아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번에 그 K-팝 스타들 좋아한다는 것은 거의 좀 진심이 약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니 생각도 이방카가 들고. 사실 방일을 했을 때 일본에서 갔다 왔을 때 이런 정도의 반응은 사실 없었던 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방카 아이가 중국어 노래했을 때 예. 뭔가 표정에 그 영어 넣는 듯한 표정이 아이가 교육을 시켰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예. 근데 K-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예. 미성년자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네팔의 초등학생도 좋아합니다. 엑소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방카 아이들이 K-팝 좋아한다는 것은 거의 진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한국어도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K-팝 그렇죠. 노래를 조만간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어쨌든 볼것 뭐 같아요. 한미 관계에 좋은 얘기. 한미 관계 좋죠. 저는 제일 좋은 게 이 대북 관계도 그렇고 대미 관계도 그렇고 문화 교류를 통한 휴머니즘의 이 접속. 어떤 인간의 인류의 이게 교감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럼요. 일단 그래서 대화가 돼야, 북한에서도 오청성 병사 와서 소녀시대 노래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강한 대북 메시지는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고 이렇게 문화가 즐겁고 흥겹고 우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게 전달되면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문화를 우리가 흡수하던 제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너무 뿌듯한 것이 거의 사실상의 퍼스트 레이디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아까 영어 알아들으신 단어 2개 있었어요. 원더풀,
beautiful, 그다음에 SNS에는 incredible. 그러면 이건 정말 감동한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멜라니아 여사 부부금슬에 뭐 좀 적신호가 있나요? 이게 사실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시면 그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래요? 보실까요? 네. 영상 준비했다는데 한번 볼까요? 화면을? 어떤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아내 멜라니아 여사하고 이제 빌리 그레니엄 목사의 장례식에 이제 참석을 하려고 이제 에어포스원을 타고 가서 이제 내렸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분 거예요. 강풍이. 이제 영상 나올 거예요. 바람 엄청나게 불어서 트럼프가 깜짝 놀라서 비행기로 다시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잖아요. 혼자 막 뛰어가죠. 근데 원래 사실 그 아내, 그러니까 강풍을 보면 아내를 좀 보호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멜라니아 여사 혼자 거군요. 이제 코트깃을 여미고 혹시라도 바람과 강풍에 치마가 또 혹시라도 들쳐질까 봐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가는 모습인데요. 저 모습을 보고 혹시 둘의 사이가 별로 속 좋아지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거는 좀 시사적이진 않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인 특히 이제 이 젠틀맨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면은 이제 최상류층 중에 최고위급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또 아름다운 부인이잖아요. 그럼 늘 이렇게 챙기고 가면은 전 점수를 더 딸 수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여론에서 왜 점수를 스스로 잃는지 안타까운데 아니 보니까 저 자동차에 자기는 저 비행기 출입문하고 가까운 곳으로 훅 들어가고 이만 멜라니아 여사는 뒤로 돌아가지고 가고. 근데 어쨌든 멜라니아 여사가 이렇게 스커트를 부여잡고 코트를 이렇게 또 손을 움켜잡고 조심조심 올라가는데 혼자 총총총총 올라가 버린 모습이 좀 미국인들에게도 불화설이 나올 법은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전에도 보면은 멜라니아 여사하고 트럼프 대통령 내려올 때 보면은 저 트럼프 대통령이 손 내밀면 멜라니아 여사가 가끔 안 잡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손바닥 내려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멜라니아 여사가 여보 좀 품위를 지키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느낌이고 그럼 트럼프가 훨씬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을 아이처럼 잘 따랐거든요. 근데 지금 저 모습은 조금 멜라니아 여사를 챙기지 않는 모습 조금 부부관계가 서먹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지위 아니겠습니까?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또 올리실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